안녕하십니까. 여동몽생이 벽승조입니다. 오늘은 행정법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법은 그 법적 성질상 공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이 뭐냐 하면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어떤 그 특정한 법률과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그 행정에 관련 법률 관계 분야가 주로 공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해석되고 그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주게 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사법 관계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이 어떤 그 민원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름 정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그 사법하면 민사법, 민법이라든지 상법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고, 소위 공법하면 헌법이라든지 형법, 행정법 등을 우리가 나름대로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소위 그 사회법이라는 제3섹터 영역에 소위 그 새로운 어떤 그 영역으로서 구분해서 다뤄지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그 자본주의가 심화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이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실업 문제라든지 빈곤 문제, 근로자 보호 문제라든지 어떤 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그다음에 환경 오염 차단 등을 위한 이런 관련 법령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일명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법, 사법, 그 다음에 사회법 이렇게 구분해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령을 공법이다 사법이다 구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아심을 여러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실무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된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의가 어떤 상식을 넓히는 측면에서의 어떤 강의라고 본다면 구체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론적 범위 내에서 약간의 구체화돼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공법적 대상하고 사법적 대상의 구별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소위 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두 가지 소송 절차가 있는데 어느 쪽에 적용이 되느냐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공법 영역이냐 사법 영역이냐 구별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행정상 손해배상 소송하고 민사상 손해보상 대상의 확정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이에 관계인이 됐을 때는 분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요새는 법률 전문가 시대에서 우리나라도 소위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어떤 그 저렴한 가격 하에서 소위 그 변호사를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그 이런 뭐 소송에 관련된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이 활짝 열렸다는 점을 뭐 여러분한테 강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그 질적인 측면에서 세련되게 능숙하게 그다음에 어떤 그 법리적 해석이나 이런 어떤 그 질적인 공부량이 우수한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변호사도 있다는 뭐 그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나름 연상해 보신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절차 대상 문제도 뭐 우리가 행정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 문제를 따질 때 그게 반드시 행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 행정법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되느냐는 이런 논란이 여지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특수한 경우나 이 민사적 절차를 따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런 논의가 행정법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4년제 법과대학이 있는 그런 시대에서는 웬만한 대학에는 전부 법과대학이 있어서 소위 그 국민의 어떤 그 자신이 권익 보호를 확장시키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강조됐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전국의 20개 대학에 한해서만 소위 그 노스쿨 제도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는 관계로 대다수의 그 대학에서 이런 이 법과에 관련된 이런 어떤 지식을 익히는데 그렇게 수월치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전혀 간단치 않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굳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전공이고 가르쳐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력 하나마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에게 나름의 어떤 그 상식을 넓혀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어쨌든 이 방송을 하게 된 근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대충 알고 소위 민사적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행정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대충 그래도 이해하면 여러분이 고생 안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은 뭐 상식 영역이 해당되는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공법상 계약, 행정법상 계약도 있을 수 있고 사법상 계약이 어떤 그 대상 확정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제가 행정이 조달 행정 쪽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얼핏 스쳐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행정이 필요한 물자 구입이라든지 뭐 이런 관계에서의 어떤 그 계약이 필요할 경우 이게 어떤 그 행정법적으로 가야 되는지 민사법적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구분해서 그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률 생활을 한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국가의 어떤 법률 관계에 기속이 된다는 점에서 뭐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을 떠나 보내시고 나서 어떤 뭐 상속 관계라든지 여러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하는 했던 그런 경험을 연상해 본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국가의 법에 기속이 된다라고 본다면 뭐 이런 부분 상식을 넓히는 것 전혀 불필요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계에서 이론서에서는 이 구별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이 법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소위 그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학계가 그만큼 공들여서 여러 가지 어떤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어떤 구별을 쉽게 하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보면 이익설 해가지고 당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따라서 공법 관계로 가야 되느냐 사법 관계로 가야 되느냐는 구별이 요구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물론 이론에 이런 것은 여러분 한번 듣고 스쳐가시고 한번 제가 이렇게 요약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속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의 법에 규율하는 법률 관계의 내용이 상하관계 또는 명령관계이면 이건 공법관계로 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사법관계로 봐서 아니면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사소송 쪽으로 사건을 의뢰해가지고 승소를 좀 앞당기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설 중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것은 뭐냐면 소위 국가 기타 행정 주체에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 공법으로 되어 있으면 공법 관계고 사인만을 대상으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되어 있으면 사법 관계로 봐서 자신이 법률 생활 관계를 쉽고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물론 저도 이 행정법 관계에 저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그 내용들은 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어떤 유명한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는데 국내 학자도 있고 국외 학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소결이라는 제목을 달고 각 견해들은 많은 점에서 각 시대의 역사적인 조건들을 반영한 그런 주장들이다.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고 국민들이 어떤 법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옹골차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또한 각 이론들은 공법과 사법이 각각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하는데 각각이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양자를 구별하는 그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어떤 그 한계 영역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적인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주장을 갖고는 통일적인 해석이 어렵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것은 복잡해진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죽음 이후에도 어떤 법률 관계에서 기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것이 어떤 시대의 변화라든지 세상의 변화라든지 어떤 그 새로운 법이 새롭게 제정됨으로써 이 난해한 문제들이 같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 주장들은 그 당시에는 유용했을지 몰라도 현 시대 상황에서는 어느 하나의 주장을 갖고 그렇게 공법이냐 사법이냐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다수설 국내 학자들이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견해에 따르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이므로 다양한 시각,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 사안이 내가 이것을 처리할 어떤 그 이슈로서 부담을 느낄 때 그것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민사법적으로 처리할 건지 공법적으로 처리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주장이 우리나라 학계의 다수 견해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제가 요새는 소위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시대, 뭐 요새는 소위 그 법률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 변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승수로 이끌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행복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다면 최근에 일반적 시중의 여론에 비춰보건대 달랑 3년만 노스쿨 나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다수 배출되다 보니까 소위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런 이 소송 문제에 입각해서 어떤 변호사를 시세말로 사야 될 경우는 좀 알아보고 변호사를 사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우리나라에도 약 2,000명 정도의 신출내기 변호사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다면 아무나 변호사이기 때문에 내와 관련된 이런 분쟁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어떤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승수로 이끌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법률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친구분이나 친인척 중에서 이 부분에 어떤 그 나름대로 상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과의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를 사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행정법 영역에서의 어떤 이 공법 분야, 사법 분야의 혼란 문제도 뭐 개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컨대 순수한 뭐 형사법 분야라든지 이쪽에 아니면 다른 상법 영역, 장사하시는 분야,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법 영역, 조금 전에 사회법 영역 분야에서 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변호사만 사서는 안 되고 좋은 변호사를 사서 실력 있는 그 실력이 인풋된 소장 제출 변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 사건이 승소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여러 가지 이제 두서없이 하다 보니 20분이 지났는데, 어쨌든 행정법 영역에서의 공법, 사법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우리가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맞닥뜨려졌을 때 이것은 전혀 간단한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대리 짐작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